근데 이번 시간에는 디지털 전송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 동아리 애들한테 가끔가다 물어봐요. 이제 어느 정도 그 친구들이 음향에 대해서 잘 아는지 모르는지 항상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SPDIF가 뭔지 알아라고 이야기를 몇 번씩 이야기하지만 아이들이 대답을 똑같은 걸 질문을 해도 대답을 계속 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얘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실 SPDF가 뭐야 라고 물어봤으면 그 다음에 사실 그걸 찾아보는 게 정답 아니에요? 그 다음에 찾아보지 않아서 물어볼 때마다 사실은 대답을 못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번 시간을 통해 가지고 다음번에 또 물어볼 거예요. 그때 대답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실 지금 시점에서 2020년 시점에서 SPDIF를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SPDIF를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이 다음에 AES EBU나 단테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SPDIF를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얘기를 해요. 뭐 지금 쓰지 않는 거는 배우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과거에 기본적으로 어떻게 디지털 전송 방식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단 디지털 전송 방식이 있는 것 중에 하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제가 옛날에 영상에서 AD랑 DA 대 얘기를 했을 거예요. AD 컨버터랑 DA 컨버터 얘기를 했는데 모든 장비들에 있어서 그 아날로그만 쓰는 장비들은 뭐 그 성능에 따라 약간 좀 뭐 변화가 있겠지만 뭐 큰 문제는 없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장비의 그 성능 이런 거가 문제가 있겠지만 디지털 전송 방식에 있어서 디지털 전송 방식인데 아날로그로 바뀌고 다시 디지털로 바뀌고 하게 된다면 무조건 이제 이렇게 바뀌는 과정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과정을 통해서 변환되는 게 두 번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찌됐건 100이라는 음질의 음향 소스가 있을 때 컨버터링을 거치면서 어찌됐건 손실이 생기게 됩니다. 저희들이 테스트를 해봤을 때 저희가 이제 요즘 디지털 콘솔이랑 컴퓨터랑 그 저희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그 아날로그 선 대신에 디지털 선으로 전송해가지고 작업하는 것들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행사할 때도 그냥 디지털로 연결된 걸로 플레이하기도 하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테스트를 해봤을 때 어쨌건 컨버팅을 거치게 되면 손실이 생기기 때문에 가능하면 디지털에서 디지털로 가게 된다면은 이 중간 과정을 안 거치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생겨난 전송 방식인데 디지털 전송 방식인데 그러면 이제 그 디지털 전송 방식이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SPDIF 뭐 쓸 수 있기도 한데 그 이건 어떻게 생겼냐?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 CDP나 이런 것들을 직접 연결해 보셨다면 화면을 보셨을 거예요. 엔지니어 하면서 나는 장비 연결을 별로 안 해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약간 반성을 떠나서 좀 이거는 좀 개선돼야 될 부분이에요. 좀 장비 같은 경우는 연결 한 번씩은 꼭 해보셔야 돼요. 저희 같은 경우에 장비가 여러 개 있어서 장점 중에 하나가 장비를 연결하고 풀고 연결하는 거 풀고 하는데 장비를 연결하고 풀 때 1차적으로 단순하게 그냥 내가 하던 대로 연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쓰지 않는 단자들에 대해서 사실 한 번씩은 주의 깊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알려드릴 테니까 관심 있게 보세요. 보통 CDP입니다. 그러면은 보통 CDP는 좀 좋은 거는 밸런스 아웃이랑 일반적으로 이제 RCA 언밸런스 출력 두 개를 갖고 있긴 합니다. 이거 말고 좀 싼 것들은 밸런스 출력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밸런스 출력은 흔히 저희가 이제 음원 소스가 L, R 해가지고 두 개의 커넥터를 씁니다. 그래서 케이블도 이제 그 스테레오 채널 쓰기 때문에 L, R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고 여기 그냥 라인 아웃이라고 하지만은 L, R 이렇게 두 개를 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시면 하나가 있어요. 디지털이라고 단자 하나 RCA처럼 생긴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SPDIF 방식입니다. 그 무대음향 책에 보시면 SPDIF는 그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코엑션 그리고 옵티컬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비전문가용 그 방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거 이제 아웃이지 않습니까? 이거 CD도 어떻게 보면 디지털 신호고
디지털 신호가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DA 컨버터가 거치기 때문에 아날로그 신호로 바뀌게 되는데 여기서는 바로 디지털 신호로 나가게 되는 거죠. 케이블은 어떤 거 쓰느냐? 흔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런 RCA 케이블을 사용하게 됩니다. 디지털 신호가 나가서 보시면 저희가 지금 그 DAT가 있어요. DAT가 지금 잠시만요. 보일런가 모르겠는데 DAT는 옛날에 DAT 설명했는데 어쨌건 DAT랑 MD가 있는데 DAT는 디지털 레코더입니다. 성질이 이렇게 했을 때 사실 직접 봐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디지털 인아웃이 있어서 코액션, 인 하나가 있고요. 아웃이 한 개가 있습니다. 여기 밑에 MD도 디지털 코액션, 인아웃이 하나씩 있네요. 그렇게 되면은 디지털 신호가 여기 인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하나가. 그리고 또 하나 케이블이 있으면 다시 아웃풋을 해서 MD 인으로 또 들어오게 이렇게 링크가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야기했었나요? 아날로그 신호는 기본적으로 스테레오이기 때문에 두 가지 채널을 쓰게 되는데 디지털 같은 경우는 이 한 채널 안에 스테레오가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만 꽂더라도 스테레오 신호가 전송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되면 그 아날로그를 거치지 않고 디지털 신호만 전송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SPDIF에서 두 번째 거 이건 옵티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약간 광단자처럼 약간 초점이 잡히나? 예. 요렇게 생겼어요. 약간 요렇게 생겨가지고 여기 보시면 약간 고급 장비 이거에서도 약간 고급 장비 이렇게 꽂고 이렇게 되는 게 있는데 보시면은 이는 아닌데 아웃 이게 꽂는 게 여기 아웃에만 있는 게 아웃으로는 빛이 나가거든요. 빨간색 빛이 그래가지고 이제 하게 되는데 장비를 통해 가지고 여기도 똑같이 연결을 하면은 이 신호가 MD로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제 빛으로 해가지고 그 신호를 전송하게 되는데요. 이것도 똑같이 스테레오 채널이 전송되게 됩니다. 한 가지 코엑션과 다른 점 중에 하나는 옵티컬 신호는 총 8채널까지 가능. 마이크 신호, 아날로그 신호 8채널까지 전송이 가능합니다. 물론 그 기기에 따라서요. 어쨌건 8채널까지 전송이 가능하고요. 약간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선이 약간 빛으로 가다 보니까 케이블이 이렇게 꾸기게 되면은 케이블이 손상이 되면은 이게 그냥 케이블 자체가 망가져요. 망가지다 보니까 케이블 때문에 케이블이 망가져가지고 고장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가 지금 저도 나중에 이제 그 테스트를 해가지고 진짜 소리가 나가는 것들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 쓴 지 좀 되면은 좀 불안해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또 새로 사기도 애매모호하거든요. 앞으로 안 쓸 건데 사기도 뭐한데. 예. 일단 기본적으로 SPDIF 디지털 전송 방식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이렇게 전송이 되는데 이건 이제 비전문가다 보니까 약간 출력이 좀 약하고요. 사실 이제는 쓰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쓰지도 않고요. 쓸 수는 있지만 쓰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찌됐건 요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게 AES EBU입니다. 이거는 어디 보자. 우리 X32에도 있습니다. X32에도 보시면 AES EBU 아웃포트가 있고요. 이거는 나중에 한번 해볼게요. 제가 디지코가 있는데 디지코에도 AES EBU 인아웃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현재는 사실은 쓰는 그 전송 방식이에요. 저희도 지금 예전에도 얘기했는데 공연장에 그 AES EBU 연결을 위해서 그 110옴 전용 케이블을 깔았습니다. 110옴 케이블은 지금 이제 사실 이것도 거의 좀 단종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까나라에서 이제 케이블 안 나온다고 국내에는 이제 없다고 그러는데 DA202AT입니다. 이거보다
좀 더 좋은 게 있는데 좋은 거는 약간 전송 거리가 약간 좀 긴 거가 있고요. 이렇게 디지털 전송 케이블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어요. 특징이 파란색 피부로 되어 있는데 이게 110ohm짜리 케이블입니다. 그래서 디지털은 110ohm짜리 케이블을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이거는 110ohm. 어찌됐건 그 단자는 이렇게 했는데 보통 단자 모양은 XLR로 되어 있어요. 한번 나중에 뭐 베링거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콘솔을 디지털 콘솔 쓰시는 분들은 후면을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XLR로 생긴 단자가 생긴 커넥터가 있습니다. 그걸로 이제 전송을 하게 되고요. 일단은 세팅은 이제 각 그 콘솔 메뉴에서 아날로그 그 XLR 단자로 해서 나가는 걸로 선택을 할 거냐 아니면 AS EBU로 전송을 할 거냐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콘솔에 AS EBU가 단자가 있어서 그걸로 작업을 할 거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앰프에도 AS EBU 단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단자가 있으면 콘솔에서 AD 컨버터를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디지털 신호를 전송하게 되는 거죠. 일단은 저도 예전에 그 좋은 콘솔, 아날로그 좋은 콘솔이 가장 음질이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일단 디지털 콘솔이 들어온 이후로 어떻게 되냐면은 저희가 비교를 해봤을 때 디지털 콘솔입니다. 아날로그 콘솔은 어차피 AS EBU가 없으니까 디지털 콘솔에서 그냥 디지털 콘솔에 있는 아웃풋으로 해서 소리를 냈을 때랑 디지털 AS EBU를 내가지고 스피커로 소리를 냈을 때랑 일단 음질은 AS EBU가 좀 좋습니다. 저희 경험상 아날로그에서 손상이 됐던 약간 그 미세하게 안 들리던 악기들도 AS EBU를 통해서 전송하면 소리 음질이 좋기 때문에 일단 저의 판단으로 AS EBU가 손실이 아날로그보다 적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뭐 좋은 장비, 비싼 장비 쓰는 이유는 좀 더 좋은 음질을 위해서 사실은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AS EBU가 음질이 아날로그보다 좋다라고 생각하셔가지고 뭐 쓰실 수 있으면 쓰셔도 좋아요. 근데 이제 또 뭐가 있냐면 AS EBU도 지금 나오는 콘솔들에는 있습니다. 지금 최신에 나온 베링거 윈 같은 경우도 AS EBU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이제 사실 AS EBU도 끝물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이게 15년 전에도 누가 요즘 AS EBU를 써라고 생각을 했는데 디지털 전송 방식에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AS EBU 말고는 딱히 대안이 없지만 대안이 있죠. 대안이 없었지만 이제 사실은 요즘은 이제 단테 세 번째죠. 단테를 쓰죠. 단테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단테가 없어서 요거 설명은 저도 이제 그 간단히 설명을 하겠지만 이건 또 그 랜으로 그 UTP로 이제 전송하는 이제 전송 방식이죠. 이 방식으로 이제 바뀌게 될 것 같아요. 추후에 이제 이 다음 세대의 콘솔은. 근데 아직까지는 좀 더 좋은 음질을 원하신다면은 AES EBU 전송 방식을 통해서 전송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예. 어찌됐건 지금은 이제 SPDIF랑 AES EBU랑 단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디지털 전송 방식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직 많은 분들은 아날로그 전송 방식을 쓰세요. 디지털 콘솔이라 하더라도 아웃풋은 뭐 15, 16으로 해가지고 아날로그 선을 쓰거나 뭐 해봤자 뭐 스테이지 박스를 보내서 다시 또 아날로그 소스로 보내는 방식을 쓰는데 디지털 전송 방식, 디지털 콘솔에서는 앰프가 디지털 신호를 받는 장비라고 한다면 디지털 전송 방식을 쓰는 게 음질로서는 좋습니다. 다만 단점은 설정에 있어서 아날로그보다 약간 어렵다고 해야 되나? 한 단계 더 가다 보니까 약간 좀 주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음질 면에서는 아날로그가 나쁘다는 걸 떠나서 디지털이 아날로그가 되면서 손실되는 것들을 디지털 전송 방식을 통해서 그 손실 로스되는 것들을 없앨 수가 있다. 최대한 줄일 수가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찌됐건 이런 전송 방식이 있는데 이런 세 가지 전송 방식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단테 같은 경우는
이 얘기만 하면 단테 같은 경우는 제가 일단은 그 지금 현재 이제 음향 좀 고급 기종 새로 설치됐는데 약간 이제 좋은 장비를 쓴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요즘 단테가 많이 들어가긴 해요. 근데 한 가지 지금 저도 이제 단테를 쓰시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약간 아직 불안한 건 아직은 있습니다. 뭐 확인은 건 아닌데 문제가 생겼을 때 사실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걸 세팅을 다시 해야 되는데 아마추어가 있는 곳에는 사실 저는 단테는 아직은 추천 안 하는 이유가 아마추어가 있는 분들은 만약에 잘못 만지거나 문제가 있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처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거가 이제 아까 조심스럽고요. 물론 전문 엔지니어가 있으신 분들은 단테로 하시는 게 좀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상황에 맞춰서. 근데 어쨌건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는 아날로그는 많이 줄어들고 디지털 전송 방식을 통해서 전송이 되지 않을까. 최소한 믹서랑 앰프 사이는 전부 다 디지털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디지털 전송 방식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